여러분, 쌍용자동차의 감사 의견이 거절당했습니다. 이게 삼정 KPMG가 이게 회계법인이거든요. 회계법인에서 1분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더니 이렇게 해서는 회사가 계속 존속할 수가 없다. 그래서 비적정 의견을 단다.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뭐 1분기에 대한 내용이니까 뭐 지금 당장 이게 상장이 폐지되거나 그렇다고 뭐 주식이 거래가 안 되거나 뭐 그런 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이게 연간으로 이렇게 비적정 의견 거절 이렇게 나오면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요. 지금 쌍용자동차는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결국은 청산 수순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쌍용자동차 공장인데요. 청산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낫다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이 쌍용자동차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 쌍용자동차 이러면 여러분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1962년에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스포츠 유틸리티 SUV 차량이 좀 뭐라 그럴까 전무하다 그랬을 때예요. 그때 쌍용자동차는 SUV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으로 전문화시켜서 탄생을 했습니다. 실제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티볼리 이런 게 이제 쌍용자동차에서 나온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 티볼리가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도 끌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쌍용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동안 굉장히 안 좋았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업이 상황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기업의 비용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너무 많이. 게다가 쌍용자동차는 여러분 알다시피 뭐 말도 많고 달도 많았던 그런 회사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뭐 상하이 기차의 판매 매각이 됐다가 다시 인도의 마힌드라라는 그 자동차 업체가 또 매입을 하고 뭐 왔다 갔다 했을 정도죠. 그만큼 지금 쌍용자동차는요 살아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의구심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쌍용자동차는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올 1분기까지 하면 13분기 연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요. 실제 보면 자본 자본금에 대한 자본 잠식률이 71.9%로 뚝 뛰었습니다. 71.9%. 게다가 이번에 회계감사 보고서에는 미래 상황과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가 하나도 없었다. 이게 삼정 KPMG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미래 상황에 대해서 기업이라는 게 미래에 어떻게 많이 팔 거냐 또 어떻게 더 팔 거냐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수치로 반드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의견을 거절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물론 제가 앞서 제목에 달았던 것처럼 상장 폐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1분기에 대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1년치다 이러면 상장 폐지도 가능한 거죠. 그러면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도 가능하고요. 또 거래가 중단되기도 하고 이렇긴 하는데 이거 뭐 당장 1분기 가지고는 주식의 거래소에서 거래가 중단되든가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든가 상장 폐지 수순을 밟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계속 지켜보겠죠. 13분기 연속 적자 행진이니까 지켜볼 수밖에요. 게다가 매 분기 거의 1,000억 가까이 지금 적자를 내고 있어요. 지난해 4분기만 하더라도 998억이었고요. 올 1분기에 986억 원이었습니다. 986억 원. 자본 잠식률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만 하더라도 자본 잠식률이 4.3%였는데요. 올해 들어서서 71.9%. 왜 그럴까?
뭐 코로나19가 세상을 다 덮친 거죠. 자동차의 지금 수출이 70% 떨어졌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수출이 안 되고 있잖아요. 게다가 쌍용 자동차 같은 경우는 모사가 대주주가 마힌드라입니다. 인도의 자동차 업체예요. 근데 인도의 자동차 업체인데 마힌드라조차도 지금 굉장히 어려워서 정부의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힌드라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초에 2,300억 원을 넣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산업은행이 더 돈을 넣어주겠죠. 또 혈세를. 그런데 마힌드라가 손들어 버린 거예요. 이 쌍용 자동차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는요 단돈 400억만 넣고 지금 빠져나가는 그런 모양새예요. 빠져나가는. 예. 그렇게 되면 이 쌍용 자동차는 결국은 안 그래도 어려운 데다가 코로나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덮쳤다가 이제 대주주까지 만세를 부른 상황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쌍용 자동차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지금 당장 보면요. 1년 이내 차입금 만기가 2,540억 원이에요. 2,540억 원. 예. 7월 중에 돌아오는 거는 900억 원. 이거 산업은행께 돌아옵니다. 그러면 산업은행만 하더라도 쌍용에 빌려준 돈이 1,9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산업은행이 또 대출을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죠. 쌍용 자동차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했을 때 그 당시 파업에서 난리가 쳐서 해직됐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복직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이 애착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쌍용 자동차입니다. 벌써 세금이 산업은행 세금, 산업은행이라는 게 정부 은행이잖아요. 국책은행이잖아요. 국책은행에서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세금이 그리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집어넣을 겁니다. 또 집어넣을 거예요. 민노총의 전이죠. 전 위원장도 쌍용 자동차 출신이잖아요. 그러니 또 넣겠죠. 저는 답답한 게 그거예요. 시장 경제에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 그러면 차라리 이럴 바에야 그냥 맡겨라. 계속 그냥 돈만 써붙지 말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가야지. 위기 상황이라서 쌍용 자동차가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쌍용 자동차는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그 이전에 벌써 힘들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시장을 퇴출시킬 때는 과감하게 퇴출을 시켜야 돼요. 억지로 붙잡고 있잖아요. 인지상정으로 경제를 다루면 안 됩니다. 경제는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지원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때도 옥석을 가려서 해야 돼요. 위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인지상정으로 여기는 우리 편이니까 하면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잘 쓰는 표현으로 혈세 낭비예요. 혈세. 저도 그냥 쓸게요. 저도 혈세. 혈세 낭비예요.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 재정은 점점 고갈됩니다.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라는 말을 제가 계속 쓰고 있는데 국고기 때문에 지금 계속 빚내서 주는 거 아니에요. 국고는 다 고갈됐잖아요. 텅텅 비었잖아요. 그럼 빚내서 줄 바에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바에는요. 진짜 적재적소해 줘야 돼요. 빚낸다는 게 계속 찍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이렇게 계속 찍어내다가는 나라 진짜 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적재적소 또 경쟁력 있는 기업만 살려야 되지 무조건 기업을 살려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